주말을 맞아 등산에 나선 모녀. 엄마, 날씨가 되게 좋다. 그치? 그러게 좋네. 엄마 딸내미랑 나왔는데 별로 기분 안 좋은가 봐? 아니야. 기분이 좋아 보이는 딸과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엄마 정옥 씨. 내키지 않는다는 듯 억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짜잔! 내가 싸운 김밥이다? 먹어봐. 아니야. 나중에 먹을게. 아니 뭘 잘못 먹었나.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아. 오는 내내 이상하리만치 불안해 보였던 정옥 씨. 그 이유가 아무래도 딸 은비 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래.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딸의 통화를 엿듣다가 큰 충격을 받은 듯 화들짝 놀란 정옥 씨. 딸에게 들킬세라 숨지겨 발걸음을 돌린 정옥 씨. 거리가 멀어지자 혼비백산하여 산을 뛰어내려가는데 대체 그녀는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정신없이 도망치던 정옥 씨가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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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 뒤 산에서 길을 잃었던 정옥 씨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꼬박 보름 동안 혼수 상태셨어요. 산에서 낙상하신 걸 다른 등산객이 찾아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동안 따님분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일단 따님분께 연락 먼저 드릴게요. 잠깐만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뭔가를 은밀히 부탁하는 정옥 씨. 그런데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곤란한 듯 보입니다. 그날 오후 다급한 걸음으로 정옥 씨 병원을 찾은 은비 씨 부부. 그런데 입원 실에 있어야 할 엄마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보호자한테 연락도 없이 환자를 퇴원시키면 어떡해요?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환자분이 가족들한테 연락드리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노인네 말을 듣고 지금 퇴원시킨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여보, 저기 뭔가를 보곤 크게 당황하는 은비 씨. 급히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는데요. 엄마! 딸을 발견하곤 또다시 달아나는 엄마. 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요? 엄마! 일어나서 나한테 연락을 하지. 도대체 왜 그러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뻔뻔한 기집애.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장모님. 딸을 원망하며 벗어나려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딸. 대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개월 뒤 병원에서 헤어진 뒤 연락을 끊고 지냈던 모녀가 결국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 지금도 안 늦었어. 우리 둘이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니?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법대로 하자. 엄마, 제발.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 엄마. 두 사람은 어쩌다가 법정까지 오게 된 걸까요? 사건 번호 2015 드단 원고인 최종옥과 피고인 김은비 간의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뜻밖에도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엄마 정옥 씨. 그렇다면 두 사람은 친모녀 사이가 아니라는 것인데 모녀의 사연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원고, 피고를 언제 입양했습니까? 30년 전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은비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선천적인 불임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어 절망에 빠져 지냈던 정옥 씨. 어느 날 집 앞에 버려진 은비가 그녀 앞에 나타났고 정옥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은비를 입양하게 됐다고 합니다. 파양 소송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 모녀는 사실 친모녀 이상으로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해서 엄마가 그 빚을 내서 혼수를 장만해 줄 정도로 이 친딸 못지않은 모정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딸에게 파양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원고, 피고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왜 이제 와서 피고를 파양하려는 겁니까? 저 애를 시집 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 애가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사망한 뒤 딸이 갑자기 돌변했다는 엄마의 주장. 엄마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6개월 전 시작됐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라도 좀 먹자. 내가 죽서 왔어. 나 지금 입맛이 없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그렇게 끼니 거리면 어떡해. 이거라도 먹자. 딸 은비 씨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사별의 슬픔을 견딜 수 있었다는 정옥 씨. 그런데 갑자기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는 정옥 씨. 저기 뭐가 잘못됐나 봐. 엄마 배가 너무 아파. 미안, 엄마 병원 좀. 엄마, 나 박소방 올 때 돼서 먼저 가봐야 돼. 뭐? 은비야, 그럼 119라도 불러줘. 엄마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아. 아이고. 엄마, 무슨 배 아픈 거 가지고 119를 불러. 나 지금 바쁘니까 먼저 가요. 은비야. 그렇게 아픈 엄마를 방치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은비 씨. 하지만 은비 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전에 얘기는 다 빼놓고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건데.
엄마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은비 씨. 피고, 왜 아픈 어머니를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그건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점점 더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아픈 엄마를 방치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은비 씨의 주장. 이야기는 다시 아버지가 사망했던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겨져 심각한 불안 증세를 앓았다는 엄마. 그런 엄마를 홀로 둘 수 없었던 은비 씨는 자신의 신혼집으로 엄마를 모셔왔다고 하는데요. 엄마, 나도 있고 박서방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요. 응? 은비야! 불 켜! 켜! 왜 그래? 불을 끄면 아버지가 와. 자기랑 같이 가자고. 알았으니까 불 켜고 갈게. 걱정하지 말고 자. 하지만 딸의 집에서도 점점 심각해져만 갔던 엄마의 불안 증세. 엄마의 불안 증세는 딸의 신혼생활까지 망쳐놓았다고 하는데요. 엄마, 여기서 뭐해?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어. 여기서 잘래. 니들이랑 같이 자면 괜찮을 것 같아. 엄마! 자기야, 얘기 좀 하자. 엄마의 불안 증세 때문에 점점 커져갔던 부부 사이의 갈등. 결국 은비 씨는 엄마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선생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을 찾았던 은비 씨. 그곳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발 선생님, 나 좀 입원시켜줘요. 제발 제발.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왜 그래? 따님이세요? 네. 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아프시다고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시는데 검사를 해도 입원할 상황이 아니시거든요.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입원을 하겠다며 억지를 부렸다는 엄마. 야 너는 내 의사 선생님 보내. 나 아파 죽겠는데. 나 입원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신경쇠약으로 인한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그러시니까 엄마 부탁을 일일이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까지 이러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 지난번에 등산 갔을 때 전화에다 대고 뭐라 그랬니? 그래.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죽든 그 여자가 죽든 오늘 끝장을 낼 거야. 딸이 아픈 자신을 외면하고 방치했던 것도 모자라 급기야 해치려 했다는 엄마의 주장. 때문에 엄마는 딸을 피해 도망쳤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피고, 그 말 원고에게 한 말이 맞습니까? 제가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땐 남편이 사기당해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사기꾼한테 하는 이야기였어요. 네. 이것은 원고 최정옥 씨가 다녔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입니다. 이 진단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고는 남편이 사망한 직후
심각한 우울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학대하고 해치려 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30년간 친자식처럼 기른 딸을 포기하려는 정옥 씨의 파양 청구 소송. 일부라도 불러줘. 나 지금 바쁘니까 먼저 가요. 엄마의 주장대로 양딸 은비 씨가 엄마를 학대하고 해치려 했던 것일까? 영수 잘래. 니들이랑 같이 자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 아니면 딸의 주장대로 엄마의 심각한 피해망상 때문에 생긴 갈등일까? 원고의 주장이 모두 피해망상으로 인한 오해였을까요? 당시 원고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증상이었을 뿐입니다. 피고,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원고를 괴롭혔던 거 아닙니까?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물을 보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은비 씨. 그녀가 받아든 것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 서류였는데 대체 이 증거물이 파양 소송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정옥 씨가 산에서 낙상했던 5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홀로 병원을 빠져나왔던 정옥 씨. 곧장 집으로 돌아왔던 정옥 씨는 또다시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열리지 않았던 정옥 씨 집의 현관문.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집 사서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니, 우리 집을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네? 따님이라고 하시던데? 놀랍게도 엄마가 혼수 상태인 틈을 이용해 집을 팔아버린 은비 씨. 정옥 씨는 곧장 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김은비! 은비야! 얼른 문 열어! 너 왜 네 마음대로 집을 팔어? 은비야! 문 열어! 어서! 저기요! 그 집 엊그제 이사 갔어요. 왜 시끄럽네, 혼자. 몰래 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아버리고 재산을 챙겨 잠적해버린 은비 씨. 오갈 곳이 없었던 정옥 씨는 여간방을 전전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던 극도의 생활고 결국 수중의 돈이 바닥을 드러내며 여관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한 달 전 결국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주민센터를 찾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던 정옥 씨. 그런데 어머니는 수급자 신청 자격이 안 되세요. 따님 작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 잡히거든요. 이렇게 자녀분한테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비 씨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요청을 거절당한 정옥 씨. 당장 한 푼이 급했던 정옥 씨는 수소문 끝에 은비 씨를 다시 찾았는데요. 연락이 끊긴 지 4개월 만이었습니다. 야! 은비야! 엄마! 넌 뭐야?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가서 연락을 끊어? 엄마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지난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그 집 팔아서 생긴 돈, 그 돈 돌려줘.
그 돈 박서방 빚 갚는 데 다 썼어. 뭐? 누구 맘대로 그 집을 팔아서 빚 갚는 데 써? 그럼 나 방구하는데 보증금이라도 좀 도와다오. 여관에서 지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곧 쫓겨나게 생겼어. 미안한데 나 그 돈 줄 돈 없어요. 나 월급도 차압당했어. 일단 먼저 돌아가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은비야, 내 말. 멋대로 집을 팔아치우곤 빈털터리가 된 엄마를 차갑게 외면한 은비 씨.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해. 내가 널 키우느라고 고생한 거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은비야. 미안한데요. 남의 자식 데려다 엄마 노릇 하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 애를 파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집은 그냥 딸한테 물려줬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렵고 저 애를 파양해야 제가 기초생활수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생계 때문에 파양을 신청했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정옥 씨. 이 재판 당시 딸은 어머니의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점은 인정했지만 이 자신도 빚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신 역시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상속 부분만 변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를 치기도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엄마를 사랑했던 이 딸의 태도가 왜 180도로 변하게 됐는지 다들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두 모녀를 둘러싼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 재판은 또다시 반전을 맞게 됩니다. 피고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원고를 돕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파산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네.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준비한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뜻밖에도 한 묘소의 CCTV 화면을 증거물로 내놓은 원고 측. 손꼽히는 명당에 고급 자재를 써서 만든 누군가의 묘지. 그런데 은비 씨가 이 묘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의 묘지이며 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 묘지에 안장된 사람은 고 윤주희 씨입니다. 약 6개월 전에 야산에 있던 묘지에서 저곳으로 이장됐습니다. 그런데 묘지 이장비와 관리비를 전부 피고가 지불했고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하고 있더군요. 피고, 대체 윤주희 씨가 누구길래 이렇게 정성껏 관리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 묘지에 안장된 윤주희 씨와 피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엄마입니다. 고액을 들여 친모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은비 씨의 충격 고백.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친엄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더군요.
엄마 산소가 형편이 없어서 제가 좀 돌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피고가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친모의 산소는 관리하고 평생을 길러준 양어머니는 여관방을 전전하는데도 내버려뒀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쨌거나 30년 동안 키워준 사람은 나고 그 여자는 널 버린 사람인데. 그 여자라고 하지 말어.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우리 엄마랑 나랑 왜 생이별했는지 알아? 똑바로 들어. 30년 전에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다고. 양모 정옥 씨가 자신의 친모를 죽였다는 은비 씨의 충격적인 주장. 30년 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은비 씨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기 그즘 은비 씨를 찾아왔던 손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네가 은비니? 네. 누구세요? 나 네 이모야. 놀랍게도 은비 씨를 찾아왔던 손님은 자신을 버렸던 친엄마의 언니였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그냥 가세요. 저기 은비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리 와봐. 이모랑 같이 가자. 은비 씨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던 이모. 내가 곧 멀리 떠나게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너를 찾아다녔어. 이거. 이게 뭐예요? 봉투에는 가족 사진 한 장과 베넷 저고리가 들어있었는데 너 그 사진 속의 네 아버지 알아보겠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양아버지가 네 친아버지야. (30년간) 양아버지로 알고 지낸 아빠가 은비 씨의 친아버지였다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네 엄마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아빠한테 새 여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네 양엄마 최정옥 그 여자야. 대우씨 이러지 마. 우리 아기 태어나면서 얼마 안 남았잖아. 나 정옥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대우씨. 갑자기 그 여자가 끼어드는 바람에 네 엄마는 너까지 임신한 상태에서 네 아빠한테 버림받았어. 대우씨. 그렇게 혼자 널 낳고 오로지 너 하나만 의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네 아빠가 다시 찾아온 거야. 안 돼요. 이제 와서 왜 우리 은비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정옥이가 불임이래. 그래서요? 어차피 너 혼자 애 키우는 거 힘들잖아. 우리가 잘 키울게. 알았지?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요. 은비야. 그렇게 너를 빼앗아 놓고선 차마 다른 여자가 낳은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버리고 간 것처럼 일을 꾸몄던 거야. 결국 네 엄마는 널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단다.
뒤늦게 친모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은비 씨. 친모의 안타까운 죽음이 양모 정옥 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은비 씨는 잔인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정옥 씨 몰래 신경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음식에 탔던 은비 씨. 이 사실을 모르고 음식을 먹었던 정옥 씨는 약물에 중독되어 망상에 시달리다 낙상 사고를 당했고, 은비 씨는 정옥 씨가 의식이 없는 사이 재빨리 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아 양모 정옥 씨를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피고, 원고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큰데 왜 파양을 거부하는 겁니까? 제가 파양을 하면요, 저 여자가 기초수급비를 받아서 먹고 사는 꼴을 제가 보라고요? 저 여자 죽는 날까지 10원짜리 한 잔 못 가져가게 할 겁니다. 은비야, 난 네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도, 네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란 것도 전혀 몰랐어. 30년 동안 양딸로 살면서 키워준 당신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어.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도, 우리 엄마 인생도 망가지지 않았어. 내가 느끼는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봐. 30년 전 입양했던 딸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정옥 씨. 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은비 씨는 양모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건강과 재산을 모두 빼앗았는데, 은비야, 내 말 좀 들어. 아우, 진짜 은비야, 왜 이래? 생계를 위해 파양을 신청한 정옥 씨.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피고는 원고를 학대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자신을 키워준 원고에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원고는 피고를 파양하고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국 30년 만에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고 만 모녀. 은비야, 널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오해가 낳은 잘못된 복수심 때문에 은비 씨는 엄마와 가족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